나마스테,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드 교사 김영화입니다. 빨리 코비드-19을 정복해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다음으로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구글 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과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 시간 배울 내용에 대해 안내하며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또는 교실 수업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앱스는 다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글 앱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How to use Google Apps in online class라는 주제로 첫 번째, 구글 사이트 도구를 활용해 온라인 수업 자료를 제작하기. 두 번째, 구글 폼스 도구를 활용해 간단한 온라인 평가하기. 세 번째, 구글 캘린더를 활용해 학교 및 학급의 일정을 관리, 공유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사이트 도구를 활용해 온라인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사이트 앱은 텍스트, 영상, 사진 등을 활용해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럼 앱을 실행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는 구글에서 만든 크롬을 사용합니다. 크롬에서 사이트를 검색하고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을 실행합니다. 혹시 로그인이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구글 지메일 아이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앱의 첫 번째 화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과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빈 화면을 선택하여 사이트 앱에 제공하는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제목을 Practice라고 적겠습니다. 가운데 큰 화면이 여기에 사이트를 만든 화면이고 오른쪽에 기능 선택 메뉴가 있습니다. 주제를 Nepal's Food라고 적겠습니다.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면 텍스트를 적을 수 있는 박스가 생성됩니다. 박스 안에 텍스트를 적습니다. 박스 위의 여러 가지 세부 기능들은 다른 문서 조작 도구와 유사합니다. 글씨체와 글씨 크기, 진하게 하기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기능입니다. 이미지 기능을 클릭하면 두 가지의 서브 메뉴가 나오는데요. 업로드를 클릭하면 컴퓨터에 있는 사진들을 첨부할 수 있고, 서브 메뉴 두 번째 셀렉트를 클릭하면 네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 소스의 파일들을 선택해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에 있는 사진 파일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글 이미지 검색, 네 번째는 내 구글 계정 포토 앱에 저장된 사진 불러오기. 우리는 세 번째 구글 이미지 검색을 이용해 사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과 동일하게 검색창에 검색하고 싶은 검색어를 입력하고 넣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여 인서트 버튼을 누르면 첨부가 됩니다. 이렇게 첨부가 된 사진은 자를 수도 있고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으며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Embedded 기능입니다. 클릭하면 인터넷 주소 또는 HTML 코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유니3에서 배운 카웃이나 패들렛 같은 사이트의 주소를 적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습으로 제가 학급에서 운영했던 패들렛 주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패들렛 주소를 넣으면 이렇게 홈페이지 또는 프리뷰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두 개 다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전체 페이지가 나오고 프리뷰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와 같이 크기도 조절 가능하고 위치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드라이브 기능입니다. 드라이브를 클릭하면 내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와 공유되어 있는 드라이브의 사진, 영상 또는 기타 호환되는 자료들을 모두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기능입니다. 여기에 6가지 형태의 레이아웃이 들어 있습니다. 만들고 싶은 것과 유사한 스타일이 있으면 불러와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플러스를 클릭할 수 있는 창은 오른쪽에 메뉴의 플레이스 홀더와 같은 것으로 플러스를 클릭하면 이미지 업로드와 같이 파일 업로드, 구글 드라이브 파일 또는 여러가지 자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유튜브, 캘린더, 맵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는 박스도 생깁니다. 텍스트는 위에서 했기 때문에 플러스를 클릭해서 아직 배우지 않은 유튜브, 캘린더, 맵을 각각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클릭한 후에 이 검색창에 입력하고 싶은 영상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입력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여서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선택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도 이동하고 여러가지 텍스트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어울리는 텍스트를 써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캘린더입니다. 구글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글 계정에 등록된 캘린더 중에 하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캘린더를 클릭하고 나면 저에게 등록된 여러가지 캘린더가 보입니다. 웨더 캘린더를 불러오겠습니다. 세팅 버튼을 이용하여 여러가지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뷰 모드를 어젠다에서 위크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간의 지금 날씨 캘린더였는데 날씨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크게 하게 되면 더 자세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밑에 텍스트도 입력해 줍니다. 세 번째로 맵입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불러오겠습니다. 검색을 하고 셀렉트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맵이 불러와집니다. 밑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유튜브, 캘린더, 맵 모두 크기 조절 그리고 위치 조절 다 가능합니다. 이 맵은 지도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콜랩서블 텍스트입니다. 두 개로 나뉘어진 텍스트 박스 중에서 아래 텍스트 박스를 접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온라인 학습 중에 여러가지 질문들을 위에 박스에 기록하고 아래 박스에는 답이나 예시들을 적어 놓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질문으로 네팔에서 유명한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고 답을 적은 후에 오른쪽 끝에 버튼으로 접어서 숨겨둘 수 있습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텍스트 중에 타이틀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바로가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사이트의 내용이 길어지면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미지 캐러셀입니다. 여러 개의 사진을 한 개의 창에 넣어서 전환할 수 있게 한 기능인데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위에서 이미지 입력했던 것 같은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셀렉트해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팔 음식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인서트 버튼 누르면 사진 파일이 보이는데요. Add 텍스트를 통해서 설명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인서트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사진 밑에 이렇게 점으로 표기되어서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 이동할 수 있고 사진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화면에서 이게 잘 적용되는지는 프리뷰 화면에서 알 수 있는데요. 위에 상단에 프리뷰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프리뷰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만든 사이트의 모습을 미리 보게 하는 기능인데요. 내려오시면 이미지 캐러셀에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 잘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화면에서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적용된 화면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프리뷰 옆에 상단 메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 아이콘은 정말 중요한 기능인 실행 취소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Ctrl 플러스 G이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고 두 번째 아이콘 화살표를 클릭하면 마지막 작업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리뷰 아이콘이고 네 번째는 현재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퍼블리시 하고 나면 생성되는 링크 아이콘입니다. 사람 모양 아이콘은 클릭하면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데 권한에 따라서 공동 편집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세팅과 모어 기능으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고 퍼블리시를 클릭하면 사이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버튼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튼 기능을 클릭하면 버튼의 이름과 연결할 주소를 적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인터넷 주소를 적거나 사이트 앱 내에 다른 페이지를 선택해 링크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링크할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페이지스를 클릭하고 밑에 플러스 뉴 페이지를 클릭, 페이지 제목을 적고 생성을 합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와서 버튼 기능을 클릭하고 제목을 적고 링크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서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버튼이 생성됐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버튼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돌아오는 버튼도 만들어주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버튼을 클릭하고 링크 시켜줍니다. 잘 생성됐는지는 앞서 배운 프리뷰 기능을 활용해서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디바이더는 선을 생성시켜 구역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며 그 밑에 Docs, 슬라이드, 시트, 폼, 차트는 다른 각각의 구글 앱에서 생성한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위에 구글 앱 중에서 홈 앱을 이용해 온라인 수업에서 강의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 평가지를 이 사이트 앱에 등록해서 전체 사이트를 퍼블리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구글 폼 도구를 활용해 간단한 온라인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트 앱을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크롬에서 폼스를 검색하고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을 실행한 후에 구글 설문지로 이동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폼스의 첫 화면입니다.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빈 화면과 템플릿이 있습니다. 연습을 위해 빈 화면을 클릭하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오른쪽의 기능을 살펴보면 질문 추가하기, 다른 폼에서 질문 가져오기, 텍스트, 이미지, 영상, 섹션 등을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강의 평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으로 질문을 생성한 다음에 여러 유형의 질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생의 소속을 묻는 질문으로 드롭다운 형식을 활용해 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이름을 물어보는 단답형 형식의 질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은 필수로 답변할 수 있도록 체크해줍니다. 다음은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문제 유형을 객관식을 선택합니다. 객관식 문제는 다음 중 네팔의 유명한 음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질문을 만들고 보기를 적어줍니다. 달바, 모모, 샤오민, 피자. 이렇게 보기를 텍스트로도 입력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 버튼이 있습니다. 사진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추가해서 보기에다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우리가 구글 사이트 앱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로 이미지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구글 이미지 서치를 이용해서 사진을 넣어주겠습니다.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달밭 어울리는 사진을 넣어줍니다. 모모 장민 피자. 마찬가지로 필수로 설정을 해주고, 이 질문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구글 사이트 앱에서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프리뷰 기능을 활용해서 문제가 잘 출제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 시간 자기의 학습 태도에 대해서 자기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을 넣어주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하고 이번 시간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유형은 리니어 스케일을 선택해줍니다. 범위는 1부터 5까지 있는데 1점부터 10점까지로 설정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필수로 해주겠습니다. 이 질문도 매번 프리뷰를 활용해서 잘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퀴즈 형식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세팅을 클릭합니다. 제일 오른쪽에 퀴즈 탭에서 Make this a 퀴즈를 설정해주고 밑에 보시면은 틀린 답 알려주고 정답도 알려주고 그리고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셔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이브를 클릭해주고 저희가 출제한 문제 중에서 소속이나 학생 이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점수를 부여할 만한 문제는 이 문제 하나인데요. 이것에 정답과 그리고 점수 등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앤서 키를 클릭하시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100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음식이 아닌 것은 피자가 정답이죠.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 add answer feedback, 만약에 오답이나 아니면 정답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다 클릭하시고 추가 공부가 필요하면 영상 자료 이런 것도 링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던을 해주시면 퀴즈 설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폼을 첫 번째 시간에 만들었던 사이트에 적용해 봅시다. 다시 사이트 앱으로 가서 오른쪽에 메뉴 중에서 폼을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만든 폼이 보입니다. 더블 클릭하여 적용 후에 창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다 볼 수 있게 창을 늘려주겠습니다. 폼이 적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여기에 상당 영역을 배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로고를 넣어주고 배경 이미지도 검색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배너를 꾸민 다음에 퍼블리시를 할 텐데요. 상단에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뜹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는 그 주소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웹 어드레스에 선생님이 직접 적정한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적어 주시면 이게 가능한지 사용이 가능한지, 다른 사람이 미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선생님께서 적당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면 방금 전에 지정한 네팔 리드로 저희가 만든 사이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주소를 학생들에게 안내하면 이 주소에 접속해서 선생님께서 사이트로 만든 교육 자료를 학생들이 공부하고 간이평가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교육 자료를 학생들이 공부하고 폼 앱으로 만든 간이평가를 완료했을 때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주소로 학생이 접속을 해서 학습을 실시합니다. 실제로 만든 사이트 자료는 더 양이 많이 있겠죠. 학습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학습이 끝난 다음에 구글 폼 앱으로 생성한 간이평가지를 풀게 되겠습니다. 소속을 선택하고 학생의 이름을 적어주고 제시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서밋 클릭하면 완료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점 그리고 정답 맞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풀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구글 폼 앱에서 학생들 하나하나 그리고 전체 통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폼 앱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퀘스천스에는 우리가 만든 질문이 있습니다. 그 평가지 외에 Responses라는 탭이 있는데요.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명이 응답을 했고 그 학생은 몇 반 소속이며 2반 소속이고 그 사람의 학생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답변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는지 어떻게 체크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명씩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 통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학생들한테 평가했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평가지였고 응답지입니다. 여기에 누가 어디에 응답을 했고 반별로 소속을 이제 기입했고요. 이름과 그리고 답안을 어디다 체크했는지 정답률은 몇 %인지 그리고 학습 태도와 그리고 과제를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구글 캘린더를 활용해 학교 및 학급의 일정을 관리 공유하기 시간입니다. 구글이나 아이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캘린더로 개인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캘린더에 학교 또는 학급의 일정과 시간표 등을 등록해두고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의 구성원들에게 공유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글홈에서 앱 모음 중에 캘린더를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학교 또는 학급을 위한 새로운 캘린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아더 캘린더 옆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 Create New 캘린더를 선택합니다. 네임을 입력하고 Create 캘린더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캘린더를 생성합니다. 캘린더 목록에서 생성된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는 설정을 통해서 연 단위, 월 단위, 주 단위로 볼 수 있는데요. 월 단위로 놓고 일정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입력하거나 해당 일을 직접 클릭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일정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클릭 후에 Add Title and Time에 일정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Add Guest 통해서 개별 일정을 공유할 수 있으며 장소, 추가 설명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More Options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설정을 할 수 있으며 Save를 클릭하면 일정이 생성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사 일정을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고 학급에서는 학사 일정 외에 평가, 학생 생일, 시간표 등과 같은 학급의 일정들을 추가해서 활용합니다. 이번에는 입력한 일정을 알려주는 알림을 설정하고 캘린더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캘린더를 공유하면 일정을 수정할 때마다 공유받은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알림 설정 방법입니다.
생성된 캘린더에 Settings and Sharings를 클릭하고 Event Notifications와 All Day Event Notifications에 플러스 Add Notification을 클릭해서 알림을 추가합니다. 이메일과 팝업 알림이 오는 노티피케이션이 있으며 최대 5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공유는 Access Permissions for Event에서 Make Available to Public을 체크하고 Get Shareable 링크를 클릭, 나온 주소를 복사해서 QR코드 등으로 변환해서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안내해서 활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How to use Google Apps in Online Class라는 주제로 첫 번째, 구글 사이트 도구를 활용해 온라인 수업 자료를 제작하기. 두 번째, 구글 폼스 도구를 활용해 간단한 온라인 평가하기. 세 번째, 구글 캘린더를 활용해 학교 및 학급의 일정을 관리 공유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UCC 제작 및 하드웨어 활용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첨단교실 활용 ICT 교수학습법 개발 연수 중 첨단교실 후속 강의를 맡은 리드교사 김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